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JP모간 3일 연속 집중 매도 이유는 미국 FOMC 후폭풍인가?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미금리 인상 시기가 과연 악재인가? 두 번째, FOMC 결과가 시장에 시사하는 것은? 세 번째, 셀트리온 JP모간 최근 집중 매도 외? 네 번째, 셀트리온 그룹주 안정적인 움직임 예상. 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미국 시장은 FOMC의 결과에 따라서 조정 양상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77% 하락이고 나스닥은 조금 덜 빠졌죠. 0.24%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핵심은 금리 인상에 대한 시점이 빨라진다, 이런 부분들인데요. 미국 시간으로 어저께 오후 2시에 발표가 되었죠. 발표가 되자마자 하락하는 미국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나오면서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으로 미국 시장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경기 소비재주가 소폭 오르고 금융, 헬스케어 정도가 낙폭이 크지 않았던 상황이고요. 스타일별로는 모멘텀 그리고 성장주 쪽이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은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FOMC에 대한 후폭풍, 이러한 우려심으로 인해서 거래소 시장은 조정 양상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강세 현상이 나타나면서 천스닥 1000포인트 시대로 다시 올라서는 모습이죠. 1003.72포인트를 기록을 합니다. 코스피 지수도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큰 우려심은 아니다, 이런 측면인데요. 거래소 시장은 공매도가 3.1%로서 전일보다 늘어나는 모습이고 코스닥 시장도 1.2%로서 소폭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공매도 비중은 아직은 그렇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외국인들이 특히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를 다시 매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거래소 시장에서 3,500억의 매도 우위,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1,200억 매수 우위를 보입니다. 매도한 종목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1,849억의 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NC소프트, 현대차, 기아, 삼성 SDI 등을 매도를 했고, 반면에 매수한 종목군들은 그동안 바닥에 있던 LG화학을 2151억이나 매수를 하는 모습이고 코스닥에서 에코프로비엠, 오스템 임플란트 등의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SK케미칼, 롯데케미칼 등 화학 관련주들, LG생활건강, 그리고 카카오를 다시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에 집중하는 외국인들은 단기적인 성향의 액티브 자금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아직은 시장 전체적으로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계 자금들이 우리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 빨간색인 액티브 자금들, 이 자금들은 최근에 보시면은 5월달 들어서 많이 매도를 하고 최근에 큰 매도는 안 하지만 그러나 방향이 아직까지 위쪽으로 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액티브 자금들은 최근 들어서 약간씩 위로 좀 올라가는 모습이죠. 이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지수를 크게 올릴 수 있는 패시브 자금들의 움직임은 별로 없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결국은 시간 문제이긴 하다, 이런 측면이지만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 보이는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FOMC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FOMC에서의 전망치들을 살펴보게 되면 경제 성장률은 7.0%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3월 달에는 6.5%로 전망을 했다가 더 올리는 모습이 나오죠. 이것은 경기가 앞으로 계속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실업률은 3월이나 이번이나 4.5%로 변함이 없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은 3.4%로 올라가는 모습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최근에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연준의 목표도 당연히 높이는 상황이죠. 그리고 연방기금의 목표 금리는 변함이 없이 0.1%를 유지를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경기는 좋아지고 있다는 측면, 반면에 실업률은 크게 호전되지 않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물가는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 이런 부분들을 연준이 인정을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제 경기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정상적으로 가겠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우려하는 것은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이 표는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점도표인데요. 이건 뭐냐 하면은 18명의 FOMC 위원들이 있습니다. 이 18명이 무기명으로
스스로 자기 생각을 점을 찍는 거예요. 점을 찍어 가지고 나는 금리가 어떻게 되겠다 이래서 점을 찍는 이것이 점도표가 되는데요. 살펴보게 되면은 뭐 별 어려운 내용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림이 좀 어렵게 나와서 그렇죠.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은 2022년의 금리 전망에 대해서 금리 자체는 동결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위원수는 4명에서 7명으로 증가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요 밑에 점들이잖아요. 한 사람씩 점을 찍은 거예요. 3월 달에 점을 찍은 거하고 6월 달에 점을 찍은 건데 3월 달에는 4명과 금리 인상을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7명 정 금리 인상을 예상을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2022년에는 아직까지는 금리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다수결의 원칙은 아닙니다.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으로 2023년에 대한 금리 전망, 이 부분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2023년에 대한 금리 전망은 3월 달보다 이번 달에 금리 인상을 이야기하는 예상을 하는 위원수가 훨씬 많았다는 것이죠. 이번엔 13명이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5명만이 동결을 예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2023년에는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악재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미국 시장도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이미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테이퍼링에 대해서 예상대로 이번에 별 이야기는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공식적인 언급이 8월이냐 아니면 9월이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것은 12월인데 조금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9월에 공식 발표가 나오고 연내에 테이퍼링이 실시될 가능성도 높다 이런 측면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것은 그만큼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시장은 전체적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시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의 시점은 2023년에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상은 시장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시적인 조정 가능성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시장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큰 우려심은 가질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 거래소 시장이 조정 양상이 나타나면서 거래소 시장은 재미없는 모습이 오늘 연출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좀 산만한 모습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서 카카오가 다시 반등세로 치고 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2차전지 쪽에서 LG화학이 올라서는 모습 이외에는 대부분 성장주 쪽에서 조정 양상이 나왔고 경기 관련주 쪽에서도 종목별로 엇갈리는 모습이 연출이 되면서 코스닥 쪽으로 매기가 집중되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연출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FOMC 때문에 우려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이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FOMC에서의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2023년부터 올릴 것이라는 것은 시장이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에 따라서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뒷받침이 될 수 있고 경기가 그만큼 좋아진다는 측면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그만큼 좋아지면서 메꿔준다면 시장 전체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앞으로는 시장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예상을 했던 대로 시장 지수 측면에서는 단기적인 일시적인 조정은 내일까지도 나올 수 있겠지만 시장 전체의 기조를 무너뜨리는 상황은 아닐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시황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셀트리온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외국인들 101억 매도를 하면서 0.92% 하락세를 보이면서 26만 9천원을 기록을 합니다. 공매도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2만 3천주 공매도가 나온 상황이고 외국인들 전체 매도 3만 7천주잖아요. 창구별로 보시면 역시 JP모간입니다. 이 JP모간이 최근 연 3일 동안 혼자서 홀로 외롭게 집중적으로 셀트리온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매도 평균 가격은 오늘까지 해서 26만 176원이 되는 것이죠. JP모간이 아침부터 해서 장 끝날 때까지 3만 3천주의 매도를 지속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JP모간이 단기적인 측면에서 최근에 3일 연속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외국인들의
셀트리온에 대한 전체적인 매도 규모는 22만 3천 주 규모입니다. 요 가운데서 JP모간이 3일 동안 매도한 것을 살펴보게 되면은 12만 2,617주니까 거의 절반 정도가 JP모간에서 매도가 나온 것이죠. 그렇다면은 15일, 16일, 17일 이렇게 3일 동안 외국인들이 22만 주를 팔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 JP모간이 12만 주를 팔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요 3일 동안 평균적으로 매도한 평균 매도 가격은 얼마냐 이렇게 보시면은 27만 3,753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26만 9천 원이잖아요. 물론 전체적으로 15일 날 많이 팔았기 때문에 JP모간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27만 원대 이하로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란 측면에서 접근이 되는 것인데, 공매도 수량은 약 4만 9천 주잖아요. 공매도의 평균 매도 가격은 27만 1천 원대입니다. 그렇다면 27만원 이하가 들어왔다는 것은 공매도 입장에서는 손해가 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공매도를 해서 끌어내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 정도 선에서 다시 쇼커버링이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여기서 더 이상 크게 꺾어내릴 이유는 별로 없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왜냐하면 특별한 악재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은 JP모간이 혼자서 3일 동안 연속적으로 매도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은 지난 10일부터 해서 3일 동안 JP모간이 21만 7,342주를 셀트리온에 매수를 했어요. 단기적으로 요 매수를 하고 다시 또 매도하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것이 손해가 났느냐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되는 것이죠. 3일 동안 매수한 평균 가격은 27만 1,923원입니다. 3일 연속 매도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익을 좀 챙긴 상황이잖아요. 지난 10일부터 14일 요 3일 동안 21만 주를 샀는데 그 중에서 12만 주 팔았으니까 아직 10만 주 정도 더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뭐 그것은 물론 단순한 산수로는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 아무리 단기적인 측면이라 하더라도 27만 원 이하대로 오게 되면은 자기들 손해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적극적인 매도를 할 이유는 별로 없는 상황이 아닐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따라서 JP모간의 3일 연속의 매도도 이제는 어느 정도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이 내려지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주가도 여기서 더 이상 큰 하락보다는 안정을 찾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예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보합선을 보여주면서 외국인들이 18억 매수 우위를 보여줍니다. 양봉의 모양을 나타내주면서 오늘 공매도는 4만 3천 주로 최근 들어서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공매도 4만 3천 주였지만 외국인들 전체적인 매수는 1만 5천 주니까 공매도 이외 외국인들 쪽에서는 오히려 매수를 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되는 것이잖아요. 창구별로는 오늘 조용했습니다. 멜린체에서 582주 정도 나고 매도도 없고 조용한 모습이 연출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외국계 창구를 이용하지 않는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했다는 이야기죠. 헬스케어도 여기서는 안정적인 움직임이 예상이 됩니다. 5월 3일부터 오늘까지 헬스케어의 공매도 평균 가격은 11만 6,500원이잖아요. 거의 다 온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여기서 밀린 이유는 없는 상황으로 역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좋은 모습으로 나갔죠. 물론 장중에 많이 올랐다가 조금 밀리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외국인들 8억 매수 우위를 보인 상태고, 공매도는 2만 주죠. 어제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외국인들 5,275주를 매수를 한 상황이고, 창구별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조용한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5월 3일부터 오늘까지의 공매도 평균 가격까지는 끌어내릴 이유는 별로 없는 상황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큰 하락보다는 등락을 거듭하는 상황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전반 이제는 더 이상 밑으로 하방 쪽으로 대한 우려심보다는 안정적인 움직임 속에서 언제든지 재반등의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레키로나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보다는요, 현재 램시마 SC 그리고 유플라이마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즉 레키로나를 가장 소극적으로 430억 정도 원래 매출을 잡는다 하더라도 매출은 2조 5천억대로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기존 제품들이 실적들이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크게 내려갈 상황은 아닌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날 상승 이후에 연 3일째 하락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헬스케어와 제약은 양봉의 모습으로서 어느 정도 이제는 단기적인 바닥을 잡아나가는 과정이고,
셀 트렌드도 매도의 힘은 약해진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우려심보다는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면서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